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답답하세요? 예. 아,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머니랑 예, 분양을 좀 받으려고 예, 예전에 찾아보다가 이제 부산 쪽에 그 분양 사무소에 가서 분양을 하나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완전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등기 인감 제출하고 그런 그 상황이 아니고 네. 그 미분양권이라고 해서 이제 동호수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그 동호수 지정 계약서만 쓰고 저희가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좀 알아보니까 홍보한 내용과 좀 사실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구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가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뭐 철거가 승인이 났는데 그게 거기서는 설명할 때 승인이 났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받았고 네. 근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확정된 것도 없고 그냥 승인 난 부분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철회하려고 그 다음 날 바로 갔는데 네. 이제 이 동호지정 계약서라는 게 자기들 기준에서는 이게 그 계약서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지금 전달을 받아가지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현재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법상으로는 매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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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수 지정을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쪽에서는 분양사무소에서는 같은 뭐 매매 계약서로 본다라고 지금 주장을 네, 하면서 네, 네, 환불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맞는 건지 최신일 네, 변호사님 연결해서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몇 동 몇 호까지 특정해서 지정을 하셨나요? 네, 동호수까지 저희가 네네. 받아가지고 지정을 네. 했고, 근데 네. 그 당시에 그쪽에서 그 요거 몇 개밖에 안 남았다라고 저희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에 지금 분양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네네. 저희는 이제 알아보니 그 주변 부동산을 가서 알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지금 1년 넘게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음, 그 팀이 한 세네 번 또 바뀌었다고 하고 사실상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실정인데 그걸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매매 대금도 정하셨고, 계약금도, 뭐 가계약금도 거의 뭐 10%뭐 이런 식으로 정하신 건가요? 네네,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네. 1,000만 원씩 저희가 또 두 호수를 잡았습니다. 그 홍보가 너무 네네. 좋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14층, 15층 해가지고 두 개를 잡았는데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걸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돌려준다고 해서. 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네. 이제 그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야 계약서가인 것은 아니고 네네. 이제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의사 합치가 있을 때 그거에 네네. 대해서 충분히 특정되었을 때 그때 이제 계약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명칭은 뭐 서약서든 뭐 아니면 뭐 계약서든 뭐 가계약금이든 그런 금액 그런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그 계약 네네. 내용에서의 실질을 파악해서 민법상으로는 이 계약의 그 성질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특정 호수가 지정되어 있고 매매 네네. 대금이 특정되어 있고 그 대금에 대한 지급 방법 뭐 관련해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사정이 있다라면 이 네네. 해당 매매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으로서는 좀 체결되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만약에 지금 이제 동호수와 전체적인 그 계약금 뭐 1,000만 원씩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네네. 들어서 해당 매매 목적물의 가액이 뭐 1억 원씩이고 거기에 10%에 상응하는 뭐 1,000만 원씩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고 뭐 당해 뭐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뭐 네.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네네. 작성이 되었다면 네네. 이거는 이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지가 되었고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네. 그 계약 그러면은, 내용의 중요 부분이 네네. 특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아,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뭐 계약일이 언제고 네. 뭐 요런 내용은 전달은 받았었는데요. 근데 네. 일단은 그게 다 사실상 오늘이에요. 그 계약하는 아, 날이.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등기하고 이게 인감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제출을 안 했고 네.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제가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답답해서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아, 해당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서 환불받은 뭐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아파트는 아니죠. 이제 그 다른 아파트는 경우에 네, 아마도 네네. 이제 좀 내용이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가계약금의 성질이다.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흔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 여기 곧 완판될 것 같으니까 빨리 네네, 뭐 그렇죠. 200만 원씩 주세요. 뭐 특정 네네. 호수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곧 올라갈 겁니다라고 네.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중요 부분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네. 가계약으로 볼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이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 들은 바로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청구나 이제 매매 대금의 특정이 있었고 매매 대금의 기한이 있고 지금 오늘 또 잔금 지급을 하고 또 등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라면 이건 가계약금이라든지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라고는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됐고 이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신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계약금을 해지하려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계약의 성질로서 민법체 이제 그 565조에 따라서 위약금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 계약금을 해지하려고 했을 때 이제 뭐 배액 상환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안 네. 와가지고 네. 계속 담당자랑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담당자는 뭐 토지 신탁 쪽으로 계좌가 네.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못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권한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 대행업체잖아요. 네네. 분양사무소 자체가. 그래서 네네. 기공사 거기 신탁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한 네. 부분인데 네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금의 뭐 10%가 아니고 이게 네. 가격이 2억 7천, 2억 9천짜리거든요. 두 동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1,000만 원씩 그냥 걸어놓은 금액인데 그거를 이제 음.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설명했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네네네. 사정이라든지 네네. 뭐 거짓으로 이 분양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든지 네네. 하는 네네.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네네.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제 넘겨봤는데 좀 많은 이제 착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네. 이제 매매의 중요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해당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네네. 이제 네네. 저희가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네. 네. 왜냐면은 만약에 실질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여기가 아파트가 지어질 거고 여기 도로가 생길 거고 여기 뭐 지하철이 네네.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당의 그렇죠. 그 땅이 뭐 이제 분양이 될 만한 적합한 땅이 용지가 아니었다거나 네네. 아니 뭐 도로가 세워질 수 없다라거나 아니 뭐 네. 인허가가 안 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저희가 분양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뭐 단순히 이제 광고의 문제라든지 청약의 유인 과정에서의 좀 거짓된 내용이라든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엄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귀책 사유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을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현재 매매 계약금만 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조금 얘기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거짓으로 이 분양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네네.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네네.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것도 조금 필요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상담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도움 또 돼가지고. 오늘 뭐 또 체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가셔가지고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토대로요. 네. 예, 잘 해결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기한 이렇게 가안으로 작성한 이런 임의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그럼 계약서랑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지 그 계약의 실질 내용을 보고 이게 가계약서인지, 사실 가계약서라는 말은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니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정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약의 체결 양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가계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되었고 주된 내용이라든지 주된 급부, 주된 의무사항들, 뭐 부수적인 의무사항들까지 충분히 적시되었다라면 이거는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서약서로서 그 계약서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의 해석이 중요한데 양 당사자 간에 어떤 것을 의도하였고 그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그 계약서의 실질을 파악할 것이지 그 계약서 이름만 가지고 이것은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약 그 할 때 다시 한번 정말 꼼꼼히 해야 된다는 걸 네. 느낍니다. 그 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일단 첫 번째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매도인을 직접적으로 만난다거나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절차로서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아 이게 바로 매도될 것 같으니까 혹은 맞아요. 뭐 완판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거액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방금 말씀드려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돈을 받은 사람이 갑이 되는 아. 실질 현실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예, 1,000만 예. 원을 받자고 소송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건네기 전에 이 해당 명의자 혹은 나와 있는 당사자가 이 명의자가 맞는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을 해보고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혹은 이중 매매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예, 예. 그 저희가 모르는 이해관계자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네. 또 이제 부동산 중간에 매매를 도와줄 수 있는 중개사 등의 도움들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그런 선행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다 아는 내용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네.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잘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